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11월 시험 대비 HSK 5급 적중 특강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0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한 난이도로 듣기도 맨날 나오던 대로, 독해도 나오던 대로, 쓰기도 나오던 대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도 기본에 충실해야겠죠. 오늘은 특히나 제가 듣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 지난달에 제가 독해 3부분을 준비했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거 조금 어렵네 라고 느끼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좀 추가해 드리려고 문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기는 받자문, 빼이자문, 뭐 겸어문, 조녀문 제가 매 강의마다 맨날 나와요 그랬는데 정말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다른 어법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듣기로 넘어갈게요. 듣기는 이제 큰 유형으로 보면 소리 문제, 추론이나 동의어 찾는 문제, 보기 중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 선택하는 문제 이렇게 있어요. 이 소리형 문제가 이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되게 패턴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정말 들리는 그대로 정답이 문제들이고요. 조금 어렵다란다면 이름절 하나 들려주고서 얘를 답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수령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평상시에 본문이라든지 단어장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읽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추론이나 동요 문제,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화를 듣고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를 들면 뭐 꼬우중심 쇼핑센터라고 한다면 그런 장소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인물들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가운데 여러 개가 들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 A랑 B가 들렸다. 그러면 A와 B 중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냐면 맨 마지막에 문제를 꼭 들으셔야 돼요. 남자의 의도는 아니면 여자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도 다 듣고 문제도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답을 찾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소리형 문제를 같이 공부할 건데요. 이 소리형 문제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추려왔거든요.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시험장에 지금 시험을 참가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반드시 뭐부터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보기를 먼저 보시는데요. 보기를 볼 때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소리에 집중할 것이냐, 의미에 집중할 것이냐.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1순위는 소리입니다. 우선 보기 B를 먼저 볼게요. 내용全面 하면 소리도 알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의미도 딱 읽자마자 내용 전면이라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의미가 바로 와닿는 애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A 같은 애 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의미를 아는 분도 있지만 소리는 쉽죠. 여쇼프리라고 소리는 잘 아시는데 근데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다, 말한다, 이거 모르겠고, 힘력, 옷인가? 그래서 무슨 옷의 힘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이렇게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거 어쩔지, 내가 이거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의미에 대한 집중을 좀 없애버리시고 소리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를 답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고르셔야 됩니다. 한번 쭉 그새 해석은 안 하고 읽어보기만 할게요. 有说服力. 두 번째, 内容全面. 세 번째는 准备不充分. 마지막은 主题不明确입니다. 본문을 역시 해석은 안 하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혹시 소리가 일치하는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他的演讲真出色，不仅间接独到，还很有说服力라고 有说服力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혹시 이거 너무 들려서 정답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렸으니까 정답이다. 근데 만약에 또 의심이 된다면 나머지 중에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시아주 난과의 다시아 장성 보도안에서 쭉 들어보세요. 근데 소리가 일치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확신을 가지고 얘야 라고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맞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의演讲, 강연은 정말出色, 뛰어나.
뿌진, 그 다음에 하이홍이죠. 단지 뭐뭐일 뿐 아니라 게다가. 그래서 견해가 독특할 뿐 아니라 게다가 슈어풀리는 말로써 업되게 복종시키는 힘, 그 설득력입니다. 게다가 설득력도 있어. 샤 맞아. 어쩐지 무대 아래 박수 소리가 부도 안 끊이지 않는다더니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의 강연이 어떻다고 여기느냐인데요. 어떻다고 했어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고 견해가 독특하대요. 그럼 나와 있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럼 얘밖에 답이 안 되는 거죠. B, 내용이 전체적이다, 전면적이다.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주제가 명확하지 못하다, 모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미가 좀 확실하지 않다면 이거보다는 소리에 좀 더 집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평상시에 단어장이나 아니면 어떤 본문 내용들, 보기들 같은 거 많이 읽어놔야지 그 소리를 좀 여러분들이 듣자마자 답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기를 딱 봤을 때 한자가 좀 많이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읽기가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애들은 정말 소리 캐치 능력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황장이고요. 두 번째, A의 비어 황장. 두 번째, 영위挑战이고요. 세 번째, 부여 다우치이고요. 마지막은 링워 둘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에 대한 학습을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정말 맞는지 역시나 해석 안 하고 본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遇到事情不要慌张 해서 不要慌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不要慌张 같은 말이죠. 정답은 A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전형적인 소리, 네, 소리 확인력 문제입니다.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일에 부딪히면 당황하지 마세요. 先冷静下来. 먼저 침착해지고 그런 다음에 想办法, 방법을 생각해서 제주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你说的对, 당신이 말한 정도가 맞다. 그래서 당신이 말이 맞아요. 이쪽이죠. 뭐뭐 하기만 하면 바로. 그래서 저지 조급해지면 바로 롱이犯错 잘못을 저지르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고요. 결국 소리형 문제로서 매 황장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네, 이거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A였어요.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당황하지 않기를. B는 용감하게 도전하다. 세 번째는 너무 장난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다입니다. 의미를 봐도 안 나왔죠? 얘만 나왔죠? 네, 이렇게 소리 공부를 할 때에는 단어장을 평소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세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냐면 이 보기가 굉장히 길고 해석이 좀 어렵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눈을 감고 듣기 시작하죠. 이게 저도 학생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너는 읊어봐라. 내가 모든 걸 기억해서 그래서 답을 찾을 테니. 근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듣기에서 가장 안 좋은 시험 참여 자세는 눈 감고 듣는 것이 음미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귀는 쫑긋 세우고요. 눈은 이 보기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물론 내용이 길고 해석이 바로 안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길고 어려운 내용을 쓰면서 이거 소리가 들렸네? 이거 소리가 들렸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할 때에는 가장 소리가 많이 나온 것을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A 볼게요. 안装设备. 두 번째는 要写实验报告. 세 번째는 研究遇到困难. 마지막은 教实习生做实验입니다. 자, 이제 본문 역시 해석하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你最近怎么一天到晚待在实验室里？에서实验이 계속 들리네요. 实验, 그죠? 实验.就连吃个饭也这么匆忙。你吕教授让我这周五就把实验报告交给他。에서 实验报告가 들립니다. 实验报告. 자, 마지막, 时间很紧急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요거 4음절 외에는 나머지는 들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 해석도 안 되고 보기에 대한 해석도 충분하게 안 될 때는 우리가 단지 뭘 믿고 네, 가장 많이 들린 거 믿고 정말 제가 지금 사기꾼 같지만 HSK 강의 10년 경력, 15년 경력 믿고 찍더라도 그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들린 것을 답을 고르셔야 돼요. 자, 이제 맞는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너 최근에 어째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이 실험실 안에만 머무르고 있니?
그리고 바로 리의 뭐조차도 吃个饭 밥을 좀 먹는 거조차도 이렇게나 다급한 거야 라고 했더니 류 교수님께서 让我 나로 하여금 这周五 이번 주 금요일에 바로 마머를 시의报告 실험 보고서를 짜오겠다. 그에게 제출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 실험 보고서가 들렸고 해석도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시간이 현진지 아주 다급하단 말이야 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다급한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문제는 남자가 최근에 어째서 계속해서 실험실 안에만 있냐고요. 정답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A 볼게요. 안装设备, 설비를 설치해야 돼서 C 볼게요. 研究遇到 困难, 이 연구상의 어려움을 부딪혔기 때문에 마지막 실습생들을 가르쳐서 실험을 하게 한다. 실습생들이 실험하는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안 나왔습니다. 뭐만 나왔어요? 실험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소리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정답은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리형 문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각각 문제를 다시 보면서 좀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의미를 모른다 하면 너무 의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소리가 어떤 것이 내가 아는 것인지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한자들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평상시 이걸 많이 읽어나는지 안 읽었는지 정말 팅리잖아요. 청력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장을 많이 읽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보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귀를 감고 내용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보기 중에 뭐가 들리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들어 나가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죠. 독해 3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혹시 이제 독해 3부분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지난 영상도 한번 뭐 10월 대비, 뭐 9월 대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다양한 어떤 저의 어떤 공략 비법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해 3부분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건데 독해 3부분은 본문이 엄청 길잖아요. 길고 어렵단 말입니다. 다 한 번쯤은 뭐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시거나 참여해 보신 분이시거나 다 아실 거예요.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나중에 답을 찾는다는 거는 不可能,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답의 위치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 칠해놨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의문사 문제입니다. 의문사 문제는 의문사를 빼고 나머지가 정답의 위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2번하고 3번이 다 그러네요. 어떤 문장이 쭉 나오고 문장 맨 마지막에 콜론이 나온 문제인데요. 이 콜론은 연속 연결의 느낌으로써 이 뒤의 내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론 앞부분에 있는 이 문장이 정답의 위치예요. 이 문장을 찾아가시고 그 뒷부분에 있는 알을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마지막 실험에 관해서 아래열 중 정확한 것은 다음 중 알 수 있는 것은 그知道 什么라든지 그 다음에 나상正确 어느 것이 정확하냐라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기를 먼저 보시고요. 보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답의 위치를 찾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조해서 푸시는 거예요. A 나왔어, B가 안 나왔고 C가 안 나왔고 이런 식으로 대조하면서 문제를 푸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拖延症 환자 有什么特点인데 아까 얘기했듯 의문사 문제는 의문사 빼고 정답의 위치를 찾아가는 문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한 번 더 강의를 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다시 왔다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가 그랬어요. 拖延症 환자는 즉 拖延症이라는 증상이 있는 환자는 무슨 특징이 있냐인데요. 이 첫 번째 문제 보시면 普通人中有 20%的人会经常拖延 보통 사람들 가운데 20%의 사람들이 자주 토해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토해을 한대요. 하지만 예요 이 부분은 하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不无法忍受 拖延 그래서 이러한 토엔이라는 것을 우파, 뭐할 방법이 없다? 이거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환 좋아합니다. 早早完成任务 일찌감치 임무를 완수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이 토엔증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오고요. 소일정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찾는 것이냐? 땅이 있었죠, 땅. 하지만 역시 일부분의 사람이 있고 우파를忍受 우분을 지금 못하네요. 지워버릴게요. 우파를忍受 감당하지 못한다. 토엔을 감당하지 못한다 해서 이런 부류의 사람과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들의 소개가 뒤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이거 반대로 이 사람들의 성질을 유추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자, 그럼 이제 뒤로 볼게요.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지. 이 사람들은 우파른쇼 토엔, 토엔을 참지 못합니다. 또 좋아합니다. 早早完成任务. 일찌감치 임무를 완성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일찍 임무를 완성한 거 좋아한다면 A라는 사람은 임무 완성을 느리게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喜欢早完成任务. 이거 B라는 사람의 성질이네요. 做事 일을 할 때整体 전체적인 진도가落后, 낙후돼 있다. 이거 괜찮은데요? 뭔가 뒤떨어진 느낌? 세 번째, 아주 빠르게 일을 해결한다. 이것도 왠지 B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 不想浪费时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왠지 B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되는 성질로서 정답은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적게 나오고 반대되는 사람을 한번 파악함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답을 찾아가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였어요. 하지만 원래 이 문제는 의문사 문제, 의문사 빼고 나머지가 정답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특별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 투어에는요, 이제 시간 같은 것을, 일 같은 것을 질질 끌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슬리퍼가 바로 투어시에잖아요. 얘는 연기하다, 늦추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일이나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다 해서 이렇게 질질 끄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해서 혹시 투어이란 단어 의미를 아신다면 이거 질질 끌다. 빨리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의 진도가 느리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단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의 성질을 보고서 답을 찾는 난이도 높은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아, 이런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지? 이러려고 시험장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문제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어떤 과학자가设计, 설계했다. 실험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연구합니다. 하고 지금 끝났죠. 그럼 이 콜론 뒤에 내용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어떤 과학자는 실험을 설계해서 무엇을 연구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제 푼 거, 예, 그 뒷부분으로 쭉 읽어가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 두 번째 문단 첫 줄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과학자는 실험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디첸정, 이 디첸은 사급 단어일 때 날 것 같아요. 디첸은 시간, 일을 앞당길 때 쓰이잖아요. 그래서 앞당기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근원, 아까 질질 미룬 사람 말고요. 일을 빨리빨리. 일정을 앞당겨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근원을 연구해 봤대요. 그럼 이제 답이 무엇이에요? 한번 A 볼게요. 투어엔정, 이거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왜냐면 디첸정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B도 마찬가지죠. 투어엔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틀린 것이죠. A는 치료 방법, B는 증상입니다. 어쨌거나 틀린 거고요. 세 번째 볼게요. D텐정의 심리적인 원인, 심리적인 근원, 그 말이 그 말이죠. 정답 그래서 C가 됩니다. 마지막 D텐정의 전형적인 어떤 표현, 모습 역시 아니고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푸는 방법을 안다면, 문제 유형을 안다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 번째 문제로 가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 볼게요. 有些大学生 어떤 대학생이 做出 만들어냈다. 不理性的 이성적이지 못한 선택을 한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을 한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대학생이 이성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다를 정답 위주로 찾아가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보는 거예요? 아까 2번 요거 문제 푼 부분 있죠. 거기 뒤에서부터 대학생 이성적이지 못하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쭉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쭉쭉 보다 보면 그것을 만족하는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섯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생 이성적이지 못한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쭉 찾아가셔야 믿고 가셔야 돼요. 이게 유일한 힌트이거든요. 쭉 읽다 보면 다섯 번째 문단에 과학자는 연구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마치 이성적이지 못한 선택을 한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이제 그 뒤가 정답이겠죠. 그들의 대답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린치 들어 올린다.
통을 먼저 들면 그럼 바로 말 수 있다. 먼저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시 말 필요 없다. 다시 이 통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 일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무엇이냐면 A죠. 젠칭 줄입니다. 사상적인 무거운 부담을. 그 정답이 A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사고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주 단지 관심이 있다 결과에만 마지막은 듣지 않는다 타인의 의견에 정답 그래서 심리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심리적 부담이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글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답의 위치를 찾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 나오고 콜론이 나오면 이 앞부분이 정답의 위치다.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 아래에서 쭉 그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 쭉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만만치 않았어요. 실업에 관해서 아래 어느 것이 정확하냐인데 다음 중 알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은 류의 문제는 아까 순서가 있었죠. 보기를 먼저 보시고 찾아갑니다. 찾아가기. 세 번째는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需要穿过短 통道에서 짧은 통로를 지나쳐야 했다. 두 번째, 두 개의 통은 모두 왼쪽에 있었다. 세 번째는 통의 중량이 서로 달랐다. 그 다음 마지막 두 개의 통의 부터 종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달랐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건데요. 이 글을 통해서가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잖아요. 그럼 아까 실험이 있었어요. 실험이 어디 있었냐면 아까 우리 이 두 번째 문단 첫 줄 기억나세요? 어떤 과학자는 실험을 설계해서 이 디체인종에 걸린 사람들의 심리적인 근원을 연구해 봤다라고 두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문제인데 그걸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다시 올라가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해석한 거고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쉬어 필요했다. 하나의 긴 통로를 지나쳤대요. 그래서 아까 짧은 통로이기 때문에 A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 통로의 왼쪽과 오른쪽에 그래서 모두 오른쪽에 있었다도 역시 틀렸네요. 왼쪽 오른쪽에 각자 하나의 서로 다른 중량이 서로 같은 작은 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중량이 서로 다르다. 네, 또 역시 또 틀린 것이죠. 그럼 무조건 D가 정답이에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두 개의 통은 종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달랐다. 그러니까 이 복도가 있으면 통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달랐다. 그래서 두 개의 통은 종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달랐다라는 D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까지 풀었어요. 그럼 문제를 만나면 푸는 방법을 아는 친구랑 모르는 친구는 정말 푸는 속도가 달라요. 푸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계속 읽어요, 그냥. 본문을 계속 읽고 그냥 느낌적으로 찍습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글의 내용도 지금 제가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는데도 너무 글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읽다가 아 몰라 그냥 비슷한 단어 있으니까 정답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풀 방법을 아는 친구는 본문부터 읽지 않아요. 절대로. 반드시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풀이 방법을 잘 익혀가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시간 내에 그거 풀고 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시간 내에 모든 문제 다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쓰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보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워시는 침실이죠. 그래서 침실 안의 더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겠네요. 그 다음에 수어는 이제 열다 반대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쌍은 이렇게 완료했거나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달라붙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해석한다면 꽉 잠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얘가 수로네요. 그다음에 초호티는 진짜 너무너무 지금 HSK 시험이 개정돼서 나온 지가 십몇 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첫 시험부터 계속 나왔던 단어예요. 첫 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랍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베이지우주의 찌우지우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죠. 외삼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개의 어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베이저문이네요. 베이저문은 주어가 빼이 다음에 있는 명사에 의해서 수로를 당했다라는 그런 구조로 이제 문제를 푸시고 중요한 것은 주어가예요. 주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주어가 빼이 다음에 있는 명사에 의해서 수로를 당했다입니다. 그리고 이 빼이자도 개사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로 앞에 놓입니다. 수로는 무엇입니까? 네, 수어성러 잠갔다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잠기겠어요? 빼이지우죠. 네, 외삼촌에 의해서 잠겼겠죠. 마지막 누가요? 침실에 있는 그 서랍은
그래서 이삼촌에 의해서 잠긴 것이다. 그래서 단어만 안다면 그렇게 뭐 빼잡은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휘를 꼭 암기함으로써 네, 잘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 卧室里的抽屉被舅舅锁上了이고요. 지금 제가 밑에 외할아버지, 외公이라든지 외할머니, 라라라든지 쭈쭈, 꾸꾸, 고모님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 인물들 정리해냈으니까 좀 여유 되시는 분은 같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왕미수 하면은 왕 비서님이죠. 그다음에 정리 딱 들어도 정리하다. 회의記录 하면 회의 기록. 그다음에 하울러는 수로 뒤에서 결과 보어로서 잘 뭐뭐 했다, 완성시켰다라는 느낌 주는 결과 보어와 네, 조사러입니다. 마지막에 바가 보이네요. 바는 주어 가, 주어는 은근히 가, 네, 주어는 이렇게 조사 붙고 바 다음에 명사를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이런 구조를 쓰죠. 역시 개사구이므로 수로 앞에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처리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반드시 기타 성분, 어려운 말로 뭐 기타 성분이지만 보어나 동태 조사 같은 거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걸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받자문이 되겠습니다. 자, 수로는 무엇입니까? 항상 얘기할 때 수로 먼저 찾는 거죠. 정리했는데 그 결과는 하울러에서 잘 전개한 거죠. 그다음에 받자가 개사구이므로 수로 앞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적으로 회의 기록과 짝꿍이 되어서 회의 기록을 잘 정리했다고요. 마지막으로 누가요? 네, 왕민수, 왕비서가 회의 기록을 잘 정리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왕민수 把 회의 기록 整理好了. 왕비서는 회의 기록을 잘 정리했다 해서 좀 어렵지 않은 받자문 구조였어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小왕 사람이고요. 大桥, 대교, 성수 대교할 때 다리 교자죠. 큰 다리라는 명사입니다. 량자가 보이네요. 량자는 가운데 있는 명사로 하여금 두 번째 수라하기 시키다 해서 량자가 보면 빨리 두 번째 수라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정당이네요. 담당하고 맞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명사로 하여금 담당하기 시키자인 것 같아요. 마지막 수지 공주어는 설계입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시어왕밖에 없죠. 그래서 시어왕으로 하여금 맞게 하자 이고요. 마지막 무엇을요? 대교 설계 작업을, 다리를 설계하는 그 작업을 시어왕에게 시키자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 겸업은 구조보다는 대교 설계 작업 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볼게요. 大桥设计工作让小王承担吧해서 대교 작업 이거 남겨야 되죠. 이 대교 설계 작업을 시어왕에게 맡게 하자라는 문장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바로 미가 보이죠, 여러분. 미가 보이는데 이게 장소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뒤에 붙겠죠, 여러분. 장소 뒤에. 그래서 얘가 보이는데 짜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주어가 되는 조년문입니다. 조년문은 장소나 혹은 시간이 주어가 되죠. 그래서 이 장소나 시간에 어떠한 존재물, 목적어, 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물이나 사람 될 수 있어요. 존재물, 목적어가 존재하고 출현하고 나타나고 사라졌는지를 알려주는 문장이 조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항상 수를 먼저 찾는 거기 때문에 단어를 쭉 보면서 이 구조에 맞춰서 넣어보도록 하죠. 말러는 꽉 찼다인데 아마 지금은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을 통해서 가득 채웠다라는 결과보호와 조사로 쓰인 것 같아요. 일단 这个衣柜는 요장이고요. 高档服장은 고급스러운 복장, 의복들, 마지막 꽉, 이가 바로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수로는 꽉이고요. 꽉 한 다음에 결과는 말러, 꽉 차게 된 거죠. 조년문은 장소가 주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요? 이 옷장 속이 꽉 찼겠죠. 그 무엇으로요? 이 옷장 속이 고급진 옷으로 가득 찼다라는 장소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존재물, 그래서 사물, 옷이네요. 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준 상태 알려주는 동사 꽉, 가득 채워져 있다는 상태를 설명해주는 조년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확인해 보면요. 这个衣柜里, 이 옷장 속에는 꽉 말라 가득 채워져 있다. 高档服装, 고급스러운 옷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년문까지 우리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받자문, 빼이자문, 겸어문 이런 문제는 항상 빠짐없이 나옵니다. 근데 조년문은 조금 특별하게 나온 구조이긴 해요. 그래도 정말 매달 나오는 구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험에 나오는 것도 이것저것 알려드리느라고 막 혼자 흥분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다시 듣고 싶다 하면은 속도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